김제시가 3억 원을 들여 지은 야외 공연장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철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진상조사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김제 노인복지타운에 7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노인 행사에 사용한다며 김제시가 건립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결국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제시의 예산 낭비 현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부지에는 원래 노인들을 위한 야외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김제시가 야외 공연장을 철거하고 노인복지관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뭐였죠? 공연장. 그럼 지금 다 철거된 건가요? 네, 철거하고 복지관이죠. 2002년 김제시는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면서 3억 원을 들여 700석 규모의 객석과 무대를 갖춘 야외 공연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행사는 노인복지타운의 앞마당이나 강당에서 이루어졌고 야외에서 치를 만한 행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공연을 크게 노인분들이 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활성화를 많이 시키겠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요즘은 또 실내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야외보다. 최근 4, 5년 동안에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야외 공연장이 모두 철거됨으로써 3억 원이라는 예산만 고스란히 날아간 꼴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더 견제하고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던 예산은 허투루 쓰이고 건물은 방치되다 결국 철거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현장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상조사는커녕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첫 보도가 나간 건 지난 11일입니다. 그 뒤 전북대 교수들은 두 차례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공개적으로 현 총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열흘 가까이 지난 지금도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는커녕 자체 감찰이나 징계 절차에 대한 계획조차 없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 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긴 해요. 예, 지금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확실한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징계나 법률적 행위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우려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발빠른 수사를 내세우는 경찰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서는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13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낡은 집들이 즐비한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은 1년 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본인들 자기들이 역시 미모델링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진할 13개 세부 사업이
이제서야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주민과의 협의, 현장 지원센터 개설, 사업별 설계, 부지 매입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라 내년 하반기 개발 사업 정도 한두 개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20년까지 아마 갈 겁니다. 이곳과 함께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올해 선정된 7곳은 아직 세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지금 바로 이렇게 착공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러는 사이 일부 대상지에서는 부동산 값이 크게 올라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00도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냥 평당 200 이하로 봐야죠. 노후 산단 재생사업, 고도 육성 보존사업 등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정권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계속 늦어지고 결국 용도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공항버스 운행사업자인 대한관광리무진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한기 의원은 한정면허가 1997년 이후 계속 이어진 건 특혜라고 주장했고, 최영일 의원은 인가를 받지 않고 기점을 바꿨는데도 과징금만 물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정면허 유지는 1997년 당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혜가 아니고 기점 변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가운데 전북의 휘발유와 경유값 하락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북의 평균 휘발유 값은 유류세를 내리기 전날인 5일과 비교해 131.4원 떨어졌고 경유값은 85.9원 내렸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인하값에 비해 휘발유는 2.1원, 경유값은 1.8원 각각 적은 것이었습니다.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진학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유례 없는 불수능으로 진학 지도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학교사들은 수능 점수가 통보되기 전까지 수시 대학별 고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가채점을 마친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예상보다 점수 하락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최하 10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교시 국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국어가 아무래도 특히 어렵다 보니까 수학이랑 영어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쳐서 그게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일선 고교 진학실에서는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지만 유례없는 불수능으로 진학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시와 정시의 선택 여부를 놓고 수험생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진학 교사들은 일단 수능 성적이 나올 때까지 수시에 집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수시 대학별 고사와 면접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 지원 대학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능이 좀 어려워서 본인의 평소 성적보다 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성적이 아직 확정돼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있다면 그 대학별 고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를 마치고 추가 모집을 거쳐 같은 달 29일부터 정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대학 정원의 25%를 선발하는 정시 모집은 각 분별로 한 차례씩 모두 3번의 지원이 가능하며 과목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국의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둘째 주에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 수가 7.8명으로
독감 유행 기준인 6.3명을 넘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방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T와 전주시가 공기질 관측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KT 측에서 전주 시내 40곳에 공중전화 박스나 전신주 등의 공기질 관측망을 설치하고 전주시는 연간 1억 2천만 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공기질 관측망이 가동돼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전북의 현안 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국회 예결소위 구성이 진통을 겪으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남원 가야 고분군입니다. 차질 없는 등재를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자로 추가적인 발굴과 복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정부 안에는 5원 있었는데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78억 원으로 늘어서 이대로 확정되면 가야사 연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의 주요 국가사업 예산들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70대 중점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요구액의 48%가량만 담겼다가 상임위 심사에서 요구액의 85%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는 등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결위에서 늘어난 예산은 지키고 모자란 예산은 늘리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 시군,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문제는 여야가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예결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심사 시한을 넘겨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가면 전북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동영 대표와 조배수, 김중회 의원 등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비축미 5만 톤 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달 말 비축미 5만 톤을 방출하면 쌀값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방출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쌀 목표 가격을 24만 5천 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JTB 전주방송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군산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창사 21주년 특집 다큐 지선씨의 외출이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 시설물을 살피는 신선한 기획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며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JTB 김태곤 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 목사가 설립한 자활지원협회가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상시 구성원이 100명을 넘지 못한 점을 들어 단체 등록을 취소한 전라북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이 협회가 운영하는 임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폐쇄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모녀가 전주에서 16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7시쯤 경남 양산에 사는 41살 A씨가 전날 오후 딸 6살 B양을 데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남편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모녀가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온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 행성지로 확인된 전주시 우화동 일대를 수색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60대 여성이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 60살 김모 씨가 어깨 봉합 수술을 받을 때 해당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 마취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사고가 맞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의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